친구들 안녕. 킹킴이에요. 오늘은 1주년 감사 영상이고요. 지금 제주도에 영등 송별제 보러 내려와서 어제 오늘 제주도에서 지내고 있고요. 1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4월 1일에 첫 방송을 장보영 작가님의 모험가 인터뷰로 모여라를 시작했고요. 그 뒤로 지금까지 1년간 정말 많은 모험가들과 함께 모험가 인터뷰도 하고 저의 동료들과 수다 떠는 모험 라이브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27화까지 콘텐츠 에디터, 콘텐츠 디렉터 희정하고 찍었던 게 이제 27화고요. 지금 저의 친구이자 큐레이터로 일했었던 까나리 선생이 이제 그 다음 모험가 인터뷰로 나올 거고요. 또 모험가 서재에 엄청난 게스트가 1주년 기념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모모들에게 반말을 하려고 해. 평어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나랑 1대1로 하는 방송은 이제 평어를 사용할 거고, 게스트들하고 할 때는 평소대로 하도록 할게. 그래서 나는 작년 4월 1일에 이 방송을 공개하면서 사실 만우절을 조금 노린 것도 있어. 그냥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 근데 거짓말 속에는 항상 용기가 있는 것 같아. 그냥 거짓말인 척하고 고백해본 사람 있지. 고백해놓고 아 사실 장난인데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Truth or Dare 약간 April Fools로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믿어줄 만한 거를 거짓말로 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실에 가까이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 같은데 정말 장난처럼 시작한 게 네, 보영 언니랑 했던 첫 번째 에피소드였고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 이거를 촬영하고 나서 그러니까 영상하고 오디오를 찍어 놓은 상태에서 제주도의 영등 송별굿을 보러 여신탐사대 친구들하고 같이 왔었던 것 같아. 정말 이제 1년 전쯤인데 어떻게 바로 1년 동안 수많은 변화들이 나한테 일어났고 거기에 이제 모모들의 역할이 엄청 크기 때문에 오늘 그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까 해.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그래서 일단 모여라라는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된 것도 제주도에서 아이디어를 처음 얻었어. 그 전해 12월 달에 멀리 오래 보기라는 독서 모임 친구들하고 제주도에 이제 북클럽 여행을 온 거야. 우리끼리. 그래서 책도 읽고 1년의 흐름을 해석하는 그런 워크숍 같은 것도 내가 진행해서 하고 요가도 하러 가고 달리기도 하고 하여튼 그 상훈 투어라는 걸 했어. 이제 지금은 몸서관에서 겹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독서 모임 친구고 다른 친구들하고 다 같이 와서 애월에 있는 솔트에 묵으면서 이제 우리끼리 차를 타고 제주도를 엄청 쏘다닌 거야. 근데 그때 이제 가희하고 그 상훈 이 둘이 노래를 엄청 잘 불러. 그래서 이동할 때 한번 카라오케를 했거든. 그 블루투스 마이크로 노래를 부르면서 갔는데 내가 노래를 하는 것마다 그 가사를 듣고 이제 왜냐면 거의 7080 가사들이었어. 근데 해석을 내가 이렇게 찰지게 한 거야. 뭐 사랑과 우정 사이. 이 둘은 무슨 사이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막 소설처럼 이렇게 썰을 엄청 푼 거야. 근데 그거를 뭐 이 밤이 지나면 이라든지 막 이런 명곡들 있잖아. 그런 거 마다하니까 킹킴 너무 재밌다. 이걸로 팟캐스트 해도 되겠다란 말을 한 거야.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상우는 예스24에서
그 책이라웃 기획에 참여했던 사람이었고, 가희랑 상우는 대학 내 영화 관련된 리뷰하는 팟캐스트를 친구들이랑 했던 적이 있어. 그래서 나한테 오디오 팟캐스트가 킹킴하고 잘 어울리겠다 이런 추천을 해준 거지. 근데 그게 진짜 너무 재밌다. 왜 나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 한번 해볼게.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또 지나갔었는데 2월, 3월에 정말 나한테는 너무나 많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진짜 뭐라도 해야지 살 것 같은 순간이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그때 갑자기 팟캐스트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야. 근데 회사에서도 많은 일이 있었고 개인적인 인간관계도 많은 일이 있었어. 그때는 뭔가 이제 소개팅 같은 거를 원래 한 번도 안 해봤었는데 2번인가 하고 나서 까이고 그래서 막 뭐 그때 사랑 노래 이런 분석하고 이런 게 갑자기 생각난 거야. 왜냐면 건진아의 진심이었던 사람만 바보가 돼라는 그거가 너무 이 나의 마음을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원래는 이제 또 그런 거 하려고 하다가 일단은 내가 팟캐스트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를 할까 이런 고민을 하던 중에 내가 진짜 만나서 대화하고 싶은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근데 이게 여러 가지 겹이 있는데 일단은 내가 원래도 인터뷰 컨텐츠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내 그 시점이 앞으로는 단점을 극복하는데 급급하면서 살지 말자. 진짜 왜 내가 뭘 좋아하고 왜 하고 다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 좋아하고 잘하는 일만 하면서 살자라는 결정을 내렸었어. 그래서 못하는 거. 예를 들면 나는 문과생의 미대생인데 지금 건축공학과를 가서 3학년, 4학년 편입해서 전공 수업 다 듣고 뭐 졸업설계 우수로 졸업하고 또 무슨 석사 가고 막 이런 거를 4년 동안 회사 다니고 퇴근하고 학교를 가고 이거를 월화수목금을 했어. 그리고 시험을 거의 2주에 한 번씩 봤거든. 공대니까. 그리고 논문 세미나도 매번 발표해야 되는데 뭐 공학 수학이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렵잖아. 근데 실무라고 그런 압박이 없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진짜 잘하는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야. 맨날 그 수학 따라가려고 주말에 미적분이나 이런 거 따로 공부하는데도 이해가 안 돼서 무슨 MIT 코스 이런 거 들으면서 차라리 영어로 들으면 더 이해가 잘 되는 거야. 그런 입시 수학은 너무 어렵고. 하여튼 요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지쳐있던 상태에서 회사 직원들과의 뭐 한 명인데 어쨌든 그런 이슈가 빵 터지면서 더 이상 사람을 못 믿겠고 하여튼 이제 긍정적으로 살고 싶어졌어. 그래서 나는 내가 제일 잘하고 좋아하는 게 뭘까? 했을 때 내가 부업으로 했던 것 중에서 제일 잘 됐던 게 자기소개서 써주는 거, 이력서 써주는 거, 그 다음에 면접 준비해주는 거. 그래서 인터뷰를 막 대신해주는 시뮬레이션 이런 것도 되게 잘해서 뭐 진로센터 이런 데서 뭐 후배들 도와주기도 했었고 친구들이 항상 다 만족하고 나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거든.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어떤 일들을 거쳐서 지금 이 사람의 강점과 빛남이 만들어졌는지를 그들이 이해할 수 있고 서로 필요한 방향으로 연결해주는 해킹을 하면서 동시에 연출하고 서사에 맞춰서 그거를 쓰는 능력이 내가 있었던 거지. 그만큼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기도 하고 그들의 어떤 장점을 연결해서 이게 이런 거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프로파일링 능력이 뛰어났어. 근데 이거는 내가 중학교 때 이거
웃긴 썰인데, 중학교 때, 어, 중학교 때였나? 그때 무슨 엑스파일인가? 무슨 그런 미드가 유행을 해가지고, 그, 친구들의 엑스파일을 만든 적이 있어. 그니까 뭐 당연히 초딩, 중딩 이럴 때니까 막 혈액형 당연히 썼고, 뭐 가족 관계라든지 걔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과목, 특징,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거 막 이런 식으로 걔에 대한 정보 파일을 나 혼자 약간 첩보원처럼 엑스파일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 반 애들 거를 혼자서 만들고 그랬어. 근데 내가 반장이었거든? 그래서 이제 반장으로서 약간 이런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그런 프로파일링 하는 작업을 굉장히 좋아해서 실제로 막 대학생 때는 정보 요원 같은 거, 국정원 같은 데 지원해서 그런 일을 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고, 어쨌든 프로파일링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 듣는 거. 근데 특히 그 당시에 내가 WBC라는 우먼스 베이스 캠프라는 커뮤니티, 그 아웃도어 여성들의 커뮤니티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었고 친구들도 많았는데 너무나 경이롭고 멋있는 여자들이 많은 거야.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운영진처럼 같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기획하고 아이디어를 내볼 사람들을 모아서 겨울에 태백산을 한번 다 같이 간 적이 있어. 근데 나는 별로 엄청 아웃도어 쪽으로 뭔가 많이 능력이 있다든지 경험이 있는 편은 아니었는데 그 지금 대표이자 리더였던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인 지영이 초대를 해줘가지고 그 태백에 가서 너무나 멋있는 친구들 많이 만났고 거기서 진짜 재밌었거든. 근데 하여튼 그때 모험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와일드 우먼 여걸이지 네, 그런 야생 야성이라는 키워드를 그때 접해서 2년 넘게 너무 그 커뮤니티 안에서 행복했거든. 근데 그때 제안했던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모험하는 이 여성들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 근데 그때 아나운서 친구가 있어서 팟캐스트를 하고 싶어 했어. 그래서 모험하는 여자들의 라디오라는 이름을 내가 지어준 거지. 그래서, 이런 거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산 다니고 북클럽 하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걸로 시리즈를 하겠다. 이래서 산에 가자 시리즈로 책산 이렇게 해서 아주 초보산, 인왕산부터 시작해서 지리산, 설악산, 한라산 다 가고 그 다음에 화대종주까지 하는 그런 하나의 시리즈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었지. 근데 화대종주는 실패를 하긴 했었어. 근데 지금도 우마스 베이스캠프 관심 있으면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모험 버킷 챌린지를 하는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으니까 모모들도 관심 있으면 꼭 가보길 바래.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진짜 만나서 대화해보고 싶은 사람이 나는 트레일 러닝을 하기도 하고 그 보영 언니의 그 책을 보고 아무튼 산이라는 책을 보고 등산을 어떻게 보면 시작했기 때문에 너무 만나보고 싶었어. 근데 이제 인터뷰도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접점도 전혀 없고 근데 막 그냥 갑자기 연락해가지고 저랑 혹시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하다가 인터뷰 팟캐스트랑 요게 다 맞아 떨어진 거야. 그래서 나는 그 당시에 또 무슨 사주를 또 보고 왔어가지고 3년간 너는 인생을 업그레이드 해야지 마흔 뭐 그쯤 됐을 때 너한테 엄청난 기회가 오는데 그때 점프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3년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했을 때 나는 1대1 대화 실력 그리고 사람을 이해하고 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기획하는 나의 네트워크 만드는 그 실력까지 내가 갈고 닦은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어, 내가 제일 관심 있는 게 영어 산문 매일 읽기처럼 매일매일 하는 행동이 1%의 복리로 쌓여서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인데
그 변화, 변모, 트랜스포메이션, 메타모포시스를 직접 이뤄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그게 씨앗 창고처럼 모험이나 용기나 변화에 앞두고 그 용기가 필요한 여성들한테 이 이야기들이 큰 힘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컨셉은 100명의 여성.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 100일 동안 산문 읽기 챌린지 하는 것처럼 충분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임팩트를 주려면 100명이 필요하다 생각했어. 뭐 100명 위인전 같은 거지, 어떻게 보면. 근데 일단은 남자 위인들 뭐 많겠지. 나도 지금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의 인터뷰는 어디에 가도 볼 수 있을 거고, 또 내가 인터뷰 2로 갔을 때는 얘기가 재밌겠어? 자기 자랑이 대부분일 텐데. 그래서 약간 그건 좀 그렇다 이런 생각도 했고, 처음에는 내가 이제 클라이밍도 하고 등산도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산악이나 아웃도어 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주였지만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험에 대한 정의를 새로 하게 되면서 훨씬 더 넓어졌지.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그런 모험가들을 보면 아마 그걸 느낄 거야. 그래서 항상 그 인터뷰를 하기 전에 모험가 인터뷰 모여라를 설명하는 자료가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일단 이거를 팟캐스트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장보영 작가님한테 그때 우연히 무슨 내가 이벤트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분의 그 언니의 전화번호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제가 인터뷰 팟캐스트를 하려고 하는데 1화에 초청을 하고 싶다. 그래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섭외 이메일을 보내겠다 하고 일단 이메일을 받은 거야. 그리고 무슨 화요일쯤에 연락했었는데 제가 뭐 금요일까지 섭외 이메일을 드리겠다 이렇게 한 거야. 근데 팟캐스트 이름도 안 정해져 있었고 질문도 안 정해져 있었고 어디서 녹음할지 어떻게 하면 녹음할 수 있는지 팟캐스트 하려면 뭐 하는지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해야겠다. 일단 1번은 장보영이다. 내가 앞으로 다시는 못해도 한 번이라도 딱 한 명이라도 인터뷰를 한다면 나는 아무튼 산을 쓴 장보영 작가를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한 거야. 왜냐면 그 책을 읽고 내가 산을 다니기 시작했고, 산을 다니다 보니까 트레일 러닝을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백패킹도 하게 되고, 아웃도어 커뮤니티에서 멋있는 친구들도 만나고, 북알프스, 알프스, 온만 데 다 갔다 오고, 그러다가 이제 더 고산, 높은 데 가고, 파타고니아까지 가기 위해서 등산학교를 들어가고, 그러면서 나한테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났거든. 근데 정말 그 책 한 권을 읽었기 때문에 난 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보영 언니가 가지고 있는 힘이 궁금했고, 너무너무 이야기를 담고 싶었어. 그래서 일단은 질러버렸다. 그래서 막, 그래서 일단 팟캐스트 이름 막 여러 가지 뭐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일단은 라디오라는 이름을 내가 지은 것도 정혜윤 PD님의 마법의 말이라는, 그러니까 삶의 발명이라는 책에서 나온 그 구절이 너무 좋아서 라디오로 한 거거든. 나에게 힘을 주는 언어를 찾고 그 언어를 계속해서 말을 하다 보면 거기에 감흥하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그 마법을 겪어보고 싶었던 거지. 근데 이제 나는 그 마법의 단어를 모험이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내가 인스타에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어, 정말 신기하게 그거를 쓰겠다고 생각하니까 모험이랑 라디오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고 여자도 있었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내가 지은 그 이름이 탐나는 거야. 그리고 모여라, 이거 얼마나 이름도 좋아. 막 다 같이 모여라 이렇게 해도 되잖아. 입에도 착착 붙고. 그리고 없었어. 찾아봤는데 없었거든. 그래서 그 친구한테 다시 양해를 구했어. 혹시 내가 그 팟캐스트 이름을 써도 될까? 내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거랑 너무 잘 맞을 것 같고 꼭 하고 싶다 이러니까 너무 흔쾌히 오케이를 해줬거든. 그리고 방송 나가기 전에 그 와일드 우먼 또는 모험하는 여자들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계속해서 쓰고 기획하고 있었던 지영 명혜
같은 이제 우먼스 베이스 캠프 운영진 친구들하고도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시작하게 되었다. 그래서 작가님한테 이메일을 보내면서 이제 갑자기 내가 모험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험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기획을 그 3일 안에 다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팟캐스트를 녹음하는 방법을 대해서 아는 사람이 상훈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가, 그래서 상훈 만나서 리허설도 한번 해보고, 근데 이제 상훈은 이렇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너무 불안하고 또 처음이니까 잘못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팟캐스트 녹음을 전문으로 하고 또 우리나라 최고의 그런 엔지니어가 있는 드미크로 팟캐스트 스튜디오 가게 됐다. 그래서 거기서 거기 계신 대표님이 많이 도와주셨지. 그 세팅하는 것도 도와주고. 그래서 보영 언니도 처음, 나도 처음인데 둘이서 개방전 스튜디오 가가지고 엄청 떨었고, 나도 첫 방송이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너무 내 얘기를 많이 하고 말도 진짜 이상하게 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은 1화가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측은지심이 드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방송이다. 그래서 지금 모모들이 만약에 1화 안 들어봤다면 보영 언니 거 들어보면은 킹킴이 처음 방송 때는 이랬었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 모험하는 여자들의 라디오 소개를 항상, 모험하는 여자들의 라디오 모여라는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실험해본 여자들의 다양한 모험 스토리를 담고 다른 여자들의 도전을 응원하는 오디오 가이드입니다. 모험은 단순히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확장하고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모험을 정의하는 몇 가지 핵심적인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가지고 내가 정리한 게 있어. 불확실성과 도전, 자율성과 주체성, 위험과 리스크 관리, 실패와 배움, 변화와 성장, 그리고 연결과 공유가 있어. 근데 아마 연결과 공유의 부분은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일 건데, 모험은 개인의 경험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경험은 누군가에게 영감이 되고 또 다른 모험으로 이어지는 촉매제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모여라가 모험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어느 순간 우리는 모두 모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 나라로 떠나는 것이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이든 스스로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이든.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거야.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한계를 밀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처럼 행동해 보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용기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여라는 3년간 100명의 모험 기록을 담은 증거 아카이브가 됩니다. 씨앗 창고처럼 모험을 해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증거가 되고, 그 증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오디오 들어가고 있었던 거겠죠? 네.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미안.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도록. 지금 사운드 안 들어갈까봐 엄청 불안해졌어. 잠깐만. 이게 맞나? 네. 아까 잘 들어가기를 바라고. 어쨌든 계속 해보자면,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용기를 내라, 모험을 하라 라는 메시지를 송신하는 라디오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신호를 듣고 자신의 모험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이게 내가 항상 보내는 소개 문서에 있고,
그래서 모험에 관한 대화를 100명을 할 거니까 일단은 이 사람들을 다 질문을 통일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 근데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담은 그런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이제 순서대로 하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모험이라고 하면은 가장 큰 성취나 큰 거창한 거를 이렇게 떠올릴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제 제일 첫 질문이 모험하고 있다고 느꼈던 순간, 그 감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아주 초집중 주민하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 그 이전에 모험이란 뭘까?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를 소개하는 조금 마중물 토크가 있어. 스몰 토크. 그래서 이 아주 주민을 해서 이 사람의 어떤 한 프랙탈적인 모먼트를 보고, 현재죠. 또 과거가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되게 여기서 되게 풍부한 얘기가 나오거든. 한 30분 정도. 그 다음에 이거의 바탕이 되는 그 모티브나 기저, 기질, 환경, 어떤 비밀 소스, 레시피 같은 거 어디 있나 하면서 어린 시절로 가. 그냥 과거로 가는 거지. 그 다음 이 과거가 바로 미래로 가. 그래서 미래는 항상 제일 짧게 했던 것 같아. 왜냐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 아니면 지금 기획하고 있는 거가 되고, 대부분 이제 어떤 브랜드라든지 뭔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 게스트들이 오기 때문에 그 바로 추천 아이템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추천 아이템은 약간 내가 야심차게 준비한 건데, 이거를 해야지 나중에 협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리고 이제 소감과 모모들, 모험하는 여자들, 모험하는 모든 여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로 끝내는데, 나중에 이것들을 다 모아봤을 때 엄청난 아카이브가 될 거라고 생각했고,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내가 드는 거지. 나한테 해주는 말이라고 나는 생각했어. 그 나와준 모험가 분들이 해주는 말이 다 나한테 하는 응원의 말처럼 느껴졌어. 그래서 이거를 편집하고 모모들하고 나누고 인스타나 이렇게 주변에 홍보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1년 동안 내가 엄청난 변화를 겪었는데, 일단 내가 한 가장 이 모여라 때문에 한 미친 짓이 1번 1번은 내가 김혜진 설문지라는 걸 한 거야. 그거는 소라가 알려줬어. 그러니까 브랜딩에도 도움이 되고 킹킴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했던 설문지인데, 이거는 너무 썰이 길어가지고 다음에 따로 풀어보도록 할게. 근데 결론은 뭐 김혜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이런 10가지의 질문을 모아가지고 거의 100명의 사람한테 보낸 거야. 그냥 엄마, 아빠, 그 다음에 구남친 정도 빼고 거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모두, 취미생활 모두, 뭐 내가 아는 사람들의 범위,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친했다가 안 친해진 사람, 안 친하지만 친해지고 싶은 사람, 썸남, 굿썸남 등등, 이 모든 그 친밀도나 나를 아는 정도나 이거를 생애 주기별로 다 코호트를 나눠가지고 그 그리드 안에 적어도 2명 이상의 샘플이 들어가도록 디자인을 해서 제가 이거를 다 카톡으로 다 보내고, 개인 뭐 전화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심지어 회사에서 같이 일했던 분들을 상사, 동료 레벨, 그리고 부하 직원 레벨, 그 다음에 나랑 다른 거래처 레벨, 발주처 레벨, 그리고 좀 더 다른, 그러니까 업계에서 알게 된 어른, 동료, 뭐 밑에 이 정도까지 다 보낸 거다. 진짜 무슨 어디 삼성물산 프로님한테 안녕하세요. 저 김혜진 차장인데요. 무슨 이런 기회로 저를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그걸 다 보낸 거예요. 아, 보냈어. 일단 그게 진짜 미친 짓이었지. 거기에 이제 친동생도 있었고 제일 친한 친구도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사를 결정했고,
그래서 두 번째 미친 짓이 이사였지.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지 결정하는 거는 엄청난 모험이었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허물과 나를 구성하는 것들을 다 해체하는 과정이었어. 그러니까 작년이 을사년이었기 때문에 허물벗기라고도 볼 수 있고, 나는 이제 친구들한테 장미 레지던스를 오픈한 게 로켓 발사한 거라고 하거든. 로켓이 막 20m 넘는 거 알지? 근데 그게 대기권, 지구를 벗어나는데 쓰는 연료가 한 15m 돼. 그 위에 그 로켓 자체는 작은데 엄청난 힘이 필요하거든. 근데 나는 이 로켓 발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서울에 와서 성인으로서 살면서 배우고 느끼고 축적하고 버리지 못했고 계속 가지고 가고 싶은 그 자산들을 정말 모든 거를 다 불태워서 딱 장미까지 쏘아 올렸다. 그게 이제 내가 한 두 번째 미친 짓이고, 세 번째 미친 짓은 최근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 이제 남들의 시선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거. 근데 이건 아직 현재 진행 중이어서 일단은 미친 짓 1번, 2번만 얘기를 할게. 그래서 모험하는 여자들, 모모들을 알면서 너무 신기했던 게, 나는 잘 몰랐던 친구들이 알고 보니까 모여라를 듣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나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성수에 내가 최근에 한 새로운 실험이 쉘 코퍼레이션에서 마케터로 이제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는 건데, 나는 항상 인턴이라고 주장하는데 어쨌든 그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성수로 출근했거든. 근데 갑자기 어떤 모모가 나를 목소리만 듣고 알아본 거야. 엘리베이터에서. 혹시 팟캐스트 아세요? 이러는 거야. 근데 내가 몇 층 가세요?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혹시 이거를 듣는 모모가 있다면 꼭 나중에 댓글이나 DM을 보내주세요. 하트. 그래서 너무 신기했고, 그냥 또 되게 감격스러웠어. 내가 모르는 얼굴이 듣고 있다는 게. 그래서 뭔가 이 풀서클 모먼트라고 해야 되나? 그냥 요즘은 너무너무 신기하고, 이 100명을 정말 다 인터뷰하는 거에 총력을 다해야겠다. 내 미션에 집중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그리고 이 처음에 3년을 잡은 게, 내가 100명의 이야기를 다 모아야지 용기를 내서 파타고니아를 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나는 파타고니아에 있는 산을 등반으로 가보고 싶거든. 근데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데를 등반을 한 알파인 클라이머도 파타고니아는 너무 위험해서 아주 테크니컬하고 위험하고 운도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 정도 레벨의 클라이머들이 가도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사실 무모하게 내가 저 3년 뒤에 파타고니아 갈 거예요가 얼마나 미친 발언이었는지는 이젠 알 것 같아. 근데 1년 전에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빙벽도 잘 못하고 동계반만 갔다 오고 이럴 때였으니까 나 가고 싶다 이런 생각 한 거지. 그래서 지금도 가고 싶어. 근데 어느 루트로 어떻게 갈 수 있는지는 내가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건데, 왜 파타고니아냐고 하면은 그냥 어린 시절부터 막연하게 파타고니아를 가보고 싶었어. 그냥 지구 끝이라는 그런 빙하가 있다. 그 멀리까지 가고 싶다. 라는 낭만도 있지만, 내가 왕가위 영화를 진짜 좋아하는데, 거기서 해피투게더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사는 두 명의 청년이 나오잖아. 그러면서 내가 또 탱고도 추고 했기 때문에 또 아르헨티나 사람들하고 일을 5년 정도 했거든. 친구들이 아르헨티나 사람이 많아. 탱고 무슨 워크샵 이런 통역도 많이 해가지고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진짜 아르헨티나는 꼭 가보고 싶은데 그 중에서 파타고니아를 가고 싶다.
그리고 한국의 산악 문화는 어떻게 보면 더 높은 곳을 많이 갔기 때문에 예를 들면 14자 같이 8,000m가 넘는 높은 산을 14개를 다 가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엄청난 큰 성취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물론 성취는 맞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성적인 정복욕은 더 높고 유명한 산을 다 제패하는 거. 그래서 뭐 8,000m급을 다 간다든지 7개 대륙의 가장 높은 거를 다 간다든지 이런 식의 디자인을 하는데, 나는 지구 끝까지 가고 싶은 거야. 근데 그게 한국에서 대척점이 파타고니아인데, 그래서 한국에서 지구를 뚫고 핵을 뚫고 가장 멀리 가면 파타고니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그때 또 부서진 대지랑 막 이런 SF 소설들을 막 읽고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런 상상력이 발동했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여자는 더 깊이 간다. 깊이 가는 게 가장 멀리 가는 거다. 이런 생각하면서 나는 여성 산악인으로서 파타고니아를 가는 여자 산악인이 되겠다. 이런 생각한 거야. 왜냐면 내가 지금 공감 클라이밍 스쿨을 다니면서 이제 이런 클라이밍을 배우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이명희 선생님이 정말 멋있는 클라이밍 하시는 클라이머고, 또 선생님이기도 하고 노스페이스 선수이기도 한데, 명희쌤이 여성 3명이서 파타고니아를 등반하셨거든. 그게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나도 해보고 싶은 거야. 근데 사실 지금 우리 암장에 너무 멋있는 젊은 여성 산악인들 되게 많거든. 근데 그 친구들 하는 거 보면 나는 아직 한참 멀었어. 운동도 요즘 또 안 나가고 이런저런 이슈로. 하여튼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내가 100명의 이야기를 모으면 파타고니아를 갈 수 있다, 이런 생각 한 거야. 왜냐면 나는 뭐 산악부도 아니지, 엄청 유명한 산악회 소속도 아니지, 젊지도 않지, 뭐 엘리트 출신이어가지고 스폰서가 있지도 않지. 근데 내가 갑자기 파타고니아 원정 가겠다, 가고 싶다고 했을 때 누가 거기에 관심이나 가질까? 그리고 한국 여자가 왜 파타고니아 가고 싶어 할까? 약간 이런 생각들을 나는 하면서 여신탐사대랑 모여라를 같이 시작한 거야. 아, 근데 그것도 있다. 모여라를 시작한 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내가 채널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야. 왜냐면 울주 산악 영화제에서 모더레이터가 되게 됐어. 이제 감독과의 대화로 여성 산악인이 찍은 다큐멘터리를 그 감독이 한국에 직접 왔을 때 하는 감독과의 대화 진행하는 사람으로, 같은 젊은 여자 산악인인 내가 어떻게 보면 추천을 통해서 그 기회가 왔는데, 나한테 김혜진 대장님 클라이밍 그 하신 기록을 볼 수 있게 좀 웹사이트를 알려달래. 검색해도 네이버에 뉴스가 없다는 거야. 제가 아직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 이런 기회가 온 것도 그렇지만, 그래서 결론은 웹사이트도 필요하고 채널이 필요하구나. 왜냐면 그냥 직장인인데 등산 좀 좋아한다고 이런 기획 일을 하게 되진 않잖아. 원정대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나의 철학이나 왜 이거를 하는지를 보여주는 미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근데 그때 제일 좋은 거는 유튜브인데, 유튜브는 키우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 운도 따르고. 그래서, 그리고 나는 이제 영상으로 내 얼굴을 보여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디오라는 방식을 선택한 거지. 처음에 이제 글이나 칼럼을 생각했다가 이제 상우님이나 다른 친구들의 아이디어로 팟캐스트라는 방식을 선택한 거지. 자, 그것이 모여라의 우당탕탕 1편 하기 전까지의 여러 가지 내 마음에 오가던 것들, 그리고 1년 동안 하면서 있었던 일들이다. 정말 1년 동안 힘들어서 중간에 거의 그만둘 뻔한 적도 있었는데,
대부분은 내가 에너지가 고갈됐을 때, 너무 외적으로, 내적으로 부침이 심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창조적인 힘을 쓸 수 없을 때 그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고, 회사나 이사, 개인적인 일, 이 셋 다 갑자기 막 모든 게 몰려오던 때가 있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가 한 약속을 계속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우연히 어떤 친구가 뭐뭐래 자기가 너무 잘 듣고 있다고, 다음 편 언제 와?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게 너무 그때 고마웠었어. 그때 이미 녹음을 해놓은 게 있는데 편집만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였었거든. 그래서 그 다음 편을 녹음을 잡으면서, 그러면 그 전에 게 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빨리 편집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내가 진짜 이거를 왜 하는지를 점점 더 알아가고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어. 그래서 나는 아직도 사실 모모들이 누가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꼭 응원의 말이나 나를 보면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3년 동안 내 인생 업그레이드, 나라는 사람의 차원 자체를 바꾸는 프로젝트로 100명의 모험가를 만나서 모험에 대한 대화를 하고, 나도 모험가로서 삶을 풀리 살아간다. 그게 지금 나의 목표거든. 그래서 keep it real. 나 중학교 때부터 만트라인데, real food, real conversation, real friend, real wealth. 진짜 삶을 살고 싶다. 그게 요즘 계속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모모들하고 꼭 얘기해보고 싶었던 거는, 내가 클라이밍이나 춤을 요즘 좀 멀리하고 있는데, 그게 나도 모르게 이제 내면에서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그게 막혀 있는 건 거야. 근데 그것도 인정을 해주고, 아, 내 잘못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한주은 요가원에서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게 분리주시라는 윗파스처인데, 깨어난 의식으로 바라보는 상태. 그래서 내가 이 생각이 일어나는 것, 이러한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 이 커뮤니티 안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나를 평가할까봐 지레 짐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지켜봐주고 나를 달래주는 거지. 그 마음을 인정해주고, 안아주고, 달래주고, 너는 잘못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더라고. 그러면은 이 모험이라는 게 의식이 있는 발걸음이 되는 것 같아. 왜냐면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방황을 더 많이 한 것 같아. 방황은 내가 여기가 있을 곳이 아니다, 여기서 있다간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탈출을 해. 뭐 도피를 하든 뭐 어떻게 하든 여기는 아니다 해서 떠나. 근데 아직 어디로 가고 싶은지 방향은 모르겠는 거야. 정하진 않았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싫으니까 여기랑 반대되는 데를 가고, 이 남자가 싫으니까 이 남자랑 정반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약간 이런 식의 핑퐁은 나는 모험은 아닌 것 같거든. 그거는 방황이지. 근데 방황도 도움은 된다. 그것도 모험의 일부다. 하지만 내가 요즘에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밖으로 떠돌아다닐 필요가 없구나. 진짜 안식처와 휴식처는 내 몸 안에 있고 내 집이 내 몸이구나. 그래서 오늘 그런 거를 처음 배웠어. 자, 심장의 동굴로 들어가라. 심장의 동굴로 의식을 밀어넣고 평화와 고요를 찾아라. 라부그하. 어디도 찾아다니지 말라. 천국은 이미 가슴에 와 있다. 나 이거를 들으면서
뭔가 깊은 위안을 느꼈어. 아, 내 심장으로 돌아가야겠다. 내 몸 안으로 더 집중해봐야겠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 거는 골반 에너지? 자궁이라든지 골반, 뭐 여성성 이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초원이랑 여신탐사대 친구 초원이랑 영적 트월킹이라는 수업을 열어볼까 해. 그러니까 골반에 우리들의 감정과 트라우마가 쌓이는 소마틱스에 기반을 해서 소마틱스와 댄스 워크샵, 이제 초원이가 레이키 힐러이자 소마틱스 공인 코치이자 또 댄서이기 때문에 골반의 움직임과 사용법과 정렬, 에너지, 그리고 이것들을 실제로 연습하고 감정을 좀 풀어주고 또 단련시키고 움직이고 즐기는 그런 것들을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 6주 과정으로 비디오 클래스로 열어서 뉴스레터로 받아서 이제 비디오로 각자 연습하고 평생 소장할 수 있는 그런 비디오 강좌 시리즈를 런칭을 할 거예요. 할 거야. 그래서 영적 트월킹 함께 할 친구들은 신청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제목은 여러 가지 고민 중인데, Hips Don't Lie 할지, Shake It Off 할지 모르겠어. 다 여러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다 테일러 스위프트와 샤키라의 명곡입니다. 자, 비욘세, 리한나, 그리고 타일라, 샤키라. 이까지가 이제 저의 되게 제가 좋아하는 여성들입니다. 저의 추구미는 항상 리안나였거든요. 네. 갑자기. 하여튼, 그래서, 이 골반을 풀어주는 요거를 할 거다. 영적 트월킹.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늑대를 샀어요. 예, 오토바이를 샀습니다. 이름은 울프 125cc라는 대만의 09년식, 그러니까 09학번이죠. 저랑 동갑이라고 할 수 있어요. 09학번 그 오토바이 너무 예쁜 초록 색깔 늑대를 하나 장만을 했고요. 당근으로 동탄까지 가서, 당근이라기보다는 바이크 튜닝 매니아라고 해서 그 전문 카페에서 구입을 했고, 자, 늑대와 함께 달리는 여인들이라는 여성의 야성과 본능의 회복에 대한 그런 책도 있거든요. 신화 원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책인데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하여튼 그것도 생각이 나고, 어쨌든 이제 늑대를 타고 클라이밍 다닐 거다. 왜냐면 장미에서 불암산 10분, 북한산 20분, 도봉산 20분인데 차를 들고 다니면 너무 주차하기도 어렵고, 아니 그 클라이밍 가방 하나만 매면 되고 내 한 번만 건사하면 되는데 차가 너무 큰 거야. 그리고 우리 아파트는 옛날 아파트여가지고 주차가 안 돼요. 너무 힘들어. 그리고 크로스핏을 제가 노원에서 하는데, 정말 가까운데도 이게 선뜻 안 가지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아이들을 장만을 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주년 방송하려고 약간 제가 좋아하는 처음으로 이걸 했어요. 이거 원래 아프가니스탄의 앤틱 글라스로 만든 목걸이다. 끄라비에서 샀고요. 이제 그 바이킹의 후예인 촉디 상점, 네, 그 행운을 파는 상점에서 그때 샀는데, 이거 진짜 한 10년 입은 코스 원피스인데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이거 항상 무슨 파티나 뭐 크리스마스 때도 입고 뭐 데이트할 때도 입고 혼자서도 잘 입고 다니는 원피스인데 오늘 너무 찰떡같이 나왔다. 그래서 오늘 그 감사 인사 찍으려고 사라봉이랑 그 영등 송별제 그 보러 가는 그 패션으로 준비를 해서 왔지. 어쨌든 보이는 유튜브 팟캐스트 앞으로 더 자주 하려고 하고,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바뀌는 것은
일단은 모모랑 나랑 둘이서 얘기할 때는 나는 반말을 한다. 반말이라기보단 평어 실험을 우리는 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모모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킹킴 뭐뭐 했어? 이런 식으로 평어로 말을 걸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킹킴은 이제 늑대를 타고 다닌다. 걔 오토바이를 이제 타기 때문에 더 심신 단련을 해서 안전하고 재밌게 다니면서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보겠다. 그리고 세 번째, 킹킴 진짜 파타고니아 간다. 11월 달에 쉘코퍼레이션 은진 대표, 자, 우리 그 모여라 최고 인기 많은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데, 은진이랑 트레일 러닝 대회를 가기로 했어. 이제 코스는 57km인데 공룡 능선 그 난이도 2배에 길이도 2배. 그래서 내가 우리 훈련으로 그 공룡 능선 왔다 갔다 왕복하자 이랬는데 지금 별로 은진 표정이 별로 안 좋아. 근데 하여튼 한번 도전해볼게.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이는 팟캐스트로 전환을 하겠다. 일단은 나 혼자 나오는 거는 그렇게 할 거고, 그 모험가 인터뷰 중에서 동의하시는 모험가의 경우에는 영상으로 찍을 예정이다. 그래서 앞으로 유튜브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니까 유튜브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많이 해주시고, 인스타에서도 더 앞으로 많이 소통하면서 살자구. 그러면 이제 이벤트를 마지막으로 공지하고 끝을 낼 건데, 이벤트는 그 모여라 스티커가 있어요. 들고 왔으니까 이따 보여줄게. 잠깐만. 그래서 지금 이런 스티커를 굿즈로 만들었어요. 요거를 후원으로 5,000원에 우편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편을 축하하고 앞으로 우리 모여라가 어떤 에너지를 쓰면 좋을지 한번 카드를 뽑아봤는데, 따라랑. 아니, 진짜 컨셉 아니고 컵 9번 카드에 핵심 메시지는 저절로 된다. 여사제들이 기도하면 소원을 들어주는 포피 여신의 성스러운 샘에 와서 춤을 추고 편히 쉬면서 물을 얻는다. 컵 9번은 소망의 카드라고 부르며 신체와 정신적 즐거움과 행복을 상징한다. 이 카드가 리딩에 등장하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때를 암시하기에 소원 성취의 힘이 있는 카드라 불렀다. 그녀들은 신성한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우물을 방문한다. 여신의 조각상은 전통적인 달의 여신이며 위로 올린 팔은 신성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다. 이 여신은 여인들이 바친 우물을 제물로 가진다. 그래서 우물에 동전을 던지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이런 전통에서 오는 거라 그러네. 그래서 이 카드는 비전을 담고 있으며 예지력이 있는 카드이다. 여사제들이 스스로 원하는 세상이 되도록 미래의 사건을 내다보는 능력에 자신을 연다. 세상에 바라는 바를 창의적으로 시각화한다. 그녀들의 심장과 마음은 의심이 없고 감정에 열려있고 소망한다. 배경의 버드나무는 기뻐하며 온다. 여사제들은 여신의 힘을 느끼고 체험하며 공중제비와 엽돌기를 한다. 엽돌기 하는 모습 보세요. 그래서 이 포피 여신과의 신성한 계약이 소원 성취로 이루어지는 이 리딩은 내 삶의 영적 수준이 높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소원 성취이며 저절로 되는 정해진 길을 알고 직관의 삶을 사는 상태이다. 모모도 이 카드 너무 좋지 않아? 낙천주의와 미래의 신뢰 카드이며 원하거나 믿는 것, 자신의 소망을 스스로에게 허락함을 뜻한다. 또한 스스로 그런 자격이 있음을 신뢰하는 시간이다.
그녀는 원하는 것이나 소망하는 것을 얻는다. 그리고 소망이 이루어지고 희망은 결실을 맺는다. 아, 너무 좋다. 행복하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가득하네. 그래서 모모들에게 이 1년의 그 의미와 앞으로의 축복의 카드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또 100명까지 향해서 잘 해볼게. 그래서 모여라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모험가 인터뷰, 모험가의 수다 이런 지금까지의 코너가 계속 될 거고 하나 추가되는 거는 모험 고민 상담소가 생길 거야. 그래서 나한테 고민을 보내주면 사연을 소개하고 또 원한다면 카드 리딩도 해드리겠다. 이제 견습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한번 화이팅 하도록 해볼게. 1년 동안 너무너무 고마웠고 앞으로도 함께해서 행복해. 너무너무 고마워. 사랑합니다. 모험하는 여자들의 라디오 모여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